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칩넷, 칩넷, 좀 어려운 단어죠. SOC, 좀 조금 난이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칩넷과 SOC, 칩넷과 SOC. 칩넷은 무언가? 엉클준이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만 오늘은 더 자세히 좀 인터넷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인터넷 AI 검색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지식을 캐볼 건데요. 칩넷, 예, 칩넷, 영어 철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서 알아볼 거고요. 칩넷 그러면 그냥 느낌상으로 어떤 칩을 만드는데 그 칩을 레고 방식으로 만들겠다. 여기서 칩이란 것은 반도체 칩입니다. 레고 방식으로 칩을 만들겠다.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 예, 뭔가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레고는 어쨌든 기능을 한 레고 한 조각이 하나의 그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뺐다 끼웠다 이렇게 쉽게 예, 그 레고 그 블록 단위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 칩넷 방식을 제조 방식이에요. 그런 그 CPU나 GPU 또는 AI 슈퍼칩 뭐 다양한 그런 또 들어가는 어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뭔가 여러 개의 그 기능들이 에, 결합되어야 되는 상황에 그 만드는 칩들을 레고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엉클즈는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SOC라는 게 있어요. SOC. SOC는 말 그대로 on a 칩이거든요. S가 뭘까요? S가 하나의 칩 안에 요거 S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겠다. S는 시스템 아닌가? 예, 아니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스템 오너 칩, 시스템 오너 칩.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건데요. 예, 하나의 칩에 예, 하나의 칩이에요. 하나의 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자를 때 최소 단위가 칩 하나 단위잖아요. 이 칩 안에 우리가 부분을 나눠서 칩 안에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진행하는 거죠. 하나에는 GPU, 메모리, 통신, 뭐 캐시, 메모리, 통신, 그리고 특수 기능, 그런 다양한 그
하나의 칩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배열하는 건데요. 이건 보통 AP 같은 경우에 모바일 쪽에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가요? 하여튼 그 모바일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잖아요. 얇은 휴대폰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CPU 따로 GPU 따로 안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칩 위에 뭔가 우리 휴대폰의 그런 기능을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칩, AP 칩을 만드는 그런 방식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칩넷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칩에서 여러 개의 파트를 나누는 이런 칩 설계, 원칩 설계가 아니고 칩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단위, 여러 개의 칩, 예, 예, 여러 개의 요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단독 기능을 하는 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칩들이 어떤 링크를 가지고 빠른 밴드위스가 빠른 그런 통신 라인이 있고 하나는 CPU 역할을 하고 하나는 GPU 역할을 하고 하나는 DDR 메모리 역할을 하고 하나는 HBM 역할을 하고 대표적인 그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예, 엔비디아의 AI 슈퍼칩 GB 200, 300 뭐 이런 AI 슈퍼칩 그 학습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AI 슈퍼칩의 제조 방식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오는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칩들인데 그 칩을 하나의 그 패키지, 이거는 약간 패키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패키징 하는 그런 방식이 칩넷이고요. SOC는 하나의 그 하나의 하나의 실리콘 베이스에 실리콘이 하나 웨이퍼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자르면 요 하나가 칩 하나가 되는데 이 칩 안에서 어떤 부분은 CPU가 되고 어떤 부분은 GPU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밀 설계 어떤 하나의 칩으로 좀 AP 같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그런 작은 칩 하나에 여러 개의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칩 설계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칩 설계 방식. 벌써 이미 뭐 엉클 존이 아는 선에서 큰 설명은 다 드려버렸네요. 예, 예. 그렇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엉클 존은 그냥 엉클 존 뭐 이런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냥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사람이 이 정도에서 설명했고, 지식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한번 칩넷과 SOC 이런 패키징 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SOC를 만드는 이유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최근 또 AI 최근에 AI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칩넷 방식과 확실히 SOC 방식의 쓰임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AP, 여기는 서버 슈퍼칩, 서버의 슈퍼칩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성능이 높은 그런 칩들을 패키징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쓰이면 다를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지식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드로 가서 칩넷과 반도체죠. 칩넷과 vs SOC에 대해 설명해줘. 칩넷 vs SOC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보겠습니다. SOC와 칩넷을 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고요. 주요 차이점까지 잘 이렇게 또 딱 좋게 오늘 1시간 정도 소모되게 딱 좋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칩넷 vs SOC에 대해서 설명해줘. 구글 AI 검색을 통해서 요청을 넣었습니다. 개요가 되겠네요. 개요. 칩넷과 SOC에 대해서 설명해줘. 칩넷, 칩렛 이렇게 되네요. SOC, 시스템 오너칩, 시스템 맞네요. 시스템 오너칩, 하나의 칩에 시스템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들어간다. SOC와 칩넷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방식, 거의 엉클준이 잘 알고 있네요. 설계하고 반도체 설계하고 제조 방식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죠. 서로 다르다.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설계 쪽에 가까운 게 SOC고 제조 방식에 가까운 패키징하는 그런 제조 방식에 좀 방점을 둔 게 칩넷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좀 이번 시간에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 이해하면 상당히 또 반도체 제조 쪽에 조금 지식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SOC 시스템 오너칩 정의 CPU, GPU,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타 주변 장치, 컨트롤러 등 시스템, 여기 시스템 있죠.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실리콘 다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하나가 여기 단일 자르면 요 하나가 단위가 되는 거죠. 단일 실리콘 다이에 통합한 기술입니다.
엉클준이 뭐 크게 많이 틀리지 않게 개념은 잡고 있네요. 특징 고집적 소형화. 모바일에 AP 칩을 만드는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고집적 소형화.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의 칩에 있어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아지죠. 크기가 작고, 전력 효율성이 높아진다. 뭔가 가까이 있으니까.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전체적인 성능보다는 뭔가 이렇게 크기 이런 작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담는 그런 제조 방식을 SoC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성능 최적화, 칩 내부의 구성 요소 간 통신 거리가 짧아 지연 시간이 최소화된다. 통신 서로 이렇게 뭐 PCI 익스프레스 뭐 이런 또는 그 인터넷 통신 뭐 광통신 이런 통신을 할 필요가 없이 안에서 그냥 레지스트리 속도로 안에 칩 안에서 그냥 바로 빛의 속도로 바로 근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지연 시간, 거리가 짧아 통신 거리가 짧아 지연 시간이 최소화된다.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AP 같은 경우에 모바일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으면 최적화해야 돼요. 뭔가 성능을 극강으로 뽑아내는 슈퍼컴퓨터의 그런 CPU나 이런 GPU 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안의 컴퓨터 정도의 적당한 성능에 최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어떻게 보면 집적도에 대해서는 최첨단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능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 최적화에 초점을 둡니다. 단점 모든 구성 요소를 동일한 제조 공정, 그렇죠? 특히 미세 공정, 전체적인 미세 공정을 하나로 통일할 수밖에 없겠죠. 한 원칩 단위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 요소, 그 프로세서 AP 안에 여러 개의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아날로그 디지털 혼합 같은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성능적으로 아주 작은 칩에 다 박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최적화 크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최적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 다양성이나 성능적으로는 최대 성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같은 그렇죠. 아날로그 디지털 혼합 같은 최적의 기술 뭔가 성능 쪽으로는 좀 약하다.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성능 액면 성능을 높이는 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슈퍼칩하고 AI 슈퍼칩하고 크기도 커요. AI 슈퍼칩이 이만하다면 여기에 GPU, CPU, CPU 옆에 LPDDR, 또 GPU 옆에 HBM 이렇게 막 들어가냐. 이 정도 되면 크기가 엄청 커져요.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칩넷 방식으로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GB200 이런 슈퍼칩, 그래픽카드와 CPU, 그레이스 칩이 서로 송신하기 위한 뭐 NV 링크 같은 그런 링크도 쓰고 그런 식으로 AI 슈퍼칩이 만들어진다면 이 AI 슈퍼칩보다 조그만 요만한 조그만 AP 여기 안에 최적화 직접시켜서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에서 성능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쪽이 더 절대적인 성능, 절대 성능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지만 좀 어떻게 보면 성능의 최적화를 함으로써 휴대폰 같은 모바일 같은 곳에 적당한 가성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AP 안에 요즘에 엣지 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AI 추론 같은 걸 또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NPU나 GPU 그런 기능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슈퍼칩의 그것과는 확실히 성능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성능 최적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큰 칩넷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 기능 뭐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의 그런 어, 레고 블록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칩들을 여기다가 또 크게 패키지 크기를 늘려가지고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예, 추가를 시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예,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최적의 기술. 예, 최적화를 하긴 하는데 최적보다는 최고로 최고, 최고가 맞을 것 같아요. 성능적으로 최고의 그런 기술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칩 면적이 커질수록 제조 수율이 낮아지고, 요런 하나의 칩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제조할 때 불량률이 많이 나겠죠. 만약에 그 AP가 좀 커진다면, 이 원칩 칩 자체가 커진다면 거기에 또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이 정상적으로 나올 확률이 낮아지겠죠.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칩 면적이 커질수록 제조 수율이 낮아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작게 만들어야 할 때, 그리고 거기다 기능을 최적화해서 넣어야 할 때, 그때 SOC 방식이 좋다. 이 SOC 방식은 모바일 기기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 AP로 사용하기 적합한 어떻게 보면 설계 방식이다. 반도체 설계, 반도체 설계 방식이다. AP의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설계 타임에 이미 다 칩 하나에 다 넣을 걸 다 설계를 하는 거죠. 원칩에 대해서. 예. 다음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칩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칩넷. 칩넷. 칩넷에 들어가기 전에 SOC SOC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갈까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 반도체
설계 SOC 방식. 뭐 AP 같은 게 나오면 좋겠죠, 이미지가. 예, 암칩 같은 경우에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예, 이런 칩넷 방식으로 모바일 CPU를 많이 만들죠. 예, SoC 칩, 예, 이런 그림도 있네요. 예, 여기 SRAM, 메모리, SRAM, 예, CPU, RF 통신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시스템 오너 칩, 예, DRAM, NPU, DSP, NPG, 영상 처리하는 예, SoC 디자인, 엔바이러먼트 빌딩, 서킷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SoC 코어 디벨롭먼트. 짝짝짝짝. 예, 적당한 그림을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칩렛. 아, 여기 이렇게 또 두 개를 또 여긴 칩렛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 SoC, SoC, SoC 시스템 온 칩, GPU, CPU 연결, 보안, 모뎀, DSP, NPU, ISP.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좀 직관적이네요. 직관적으로 또, 예, 이렇게 한 칩에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AP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실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물. AP의 AP 실물. 퓨리오사. 아, 퓨리오사. 대한민국 GPU 추론 전용 칩. 예. 첫 SoC 플랫폼 기반 AI. 예. 퓨리오사. 이런 GPU도 다양한 또 예, NPU. 여기 안에 또 다양한 또 뭔가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삼성의 엑시노스. 얘도 SoC 칩에 속하는 거죠. 예. 예. 삼성의 엑시노스. 예. 그리고 ARM의 그런 칩들. 예. SoC 칩. 예. 저전력 SoC. 아, 요 그림은 많이 봤던 그림이네요. 예. 이거 많이 봤던 그림이고. 예. 요런 작은 요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이런 SoC 칩들이 있는 거죠. 예. 미디어텍 암칩. 예, 미디어텍 암칩인가요, 이게? 암칩. 예. 암칩. ARM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ARM 예, 엑시노스 예, 삼성의 엑시노스 잠깐만 요거 얘도 SoC 칩의 일종이죠. 예.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런 칩이죠. 예.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는 AP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ARM칩 ARM ARM 예. ARM에서 나오는 AP를 많이 모바일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죠. 예. 애플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예. 삼성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예. ARM칩 ARM ARM 기반의 그런 칩들이 많습니다. 예. M1 애플의 M1 애플의 M1 칩 M1 예. 역사상 가장 강한 칩이라고 하네요. M 시리즈가 언제 나왔죠, 이거? 언제 나왔죠? 시스템 오너 칩 M1 하나에 예. 뭔가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요. 8코어 CPU도 들어가 있고 M1 애플의 M1 8코어 CPU 애플의 M1이 ARM 기반인가? 아니면 딴 데서 만들었나? 애플의 M1 칩에 일단 M1 칩을 일단 지금 다 SoC 설계 방식으로 만들어진 AP 칩들입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애플의 M1 칩, M1 칩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애플의 M1 칩에 대해 설명해줘. 2020년도에 나왔네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예. 버전이 계속 갱신됐겠죠. 예. 적혀 있네요. 예. 애플의 M1 칩은 애플이 설계한 최초의 ARM 기반 SoC이다. 애플의 M1 칩은 애플이 설계한 최초의 ARM 기반 예. 리스크 인스트럭션 예. 이 방식이죠. 방식으로 말하면 ARM이 리스크 방식 예. 리스크가 있고 시스크가 있는데 이 반대는 예. 시스크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리듀스 인스트럭션 예. 아주 좀 단순한 명령어 기반으로 ARM을 만들어서 저전력 칩을 만드는 거죠. 예. ARM 기반이. 요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위주의 예. AMD에서 만드는 CPU, 인텔에서 만드는 CPU 그리고 예. 그런 CPU들이 이 시스크 방식을 적용해서 복잡한 명령어들을 처리하게 컴플렉스, 요거는 컴플렉스입니다. 그 대신 성능은 뛰어나게 이런 설계 방식인데 사실 요즘은 점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설계 방식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예. 리스크, 시스크. 예. 명령이 단순한 리스크. 그런 단순함에 또 저전력이 장점이 되고 그렇게 되는 SoC 칩의 일종인 AP, M1 칩, 또 삼성의 엑시노스 이런 모바일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은 이렇게 SoC 반도체 설계 방식으로 하나의 이런 칩에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하면서 집적도를 높이고 성능의 최적화를 가져가면서 크기도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물 한번 SoC 관련된 실물형 이미지도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칩넷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칩넷, 칩넷. 칩넷. 레고 방식으로 단위의 칩들을 통신 링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아주 패키징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패키징은 후처리에 들어가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후처리. 하나의 원칩을 완성을 하고 그 칩들을 또 새로운 그 패키지 판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사이를 통신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주는
아주 그런 방식의 레고 조립 방식의 그런 패키징 기술이죠. 예. 요즘 AI가 붐이 일어나면서 AI 슈퍼칩 또는 GPU 이런 게 성능이 엄청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HBM과 또 코어들이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또 여러 개의 또 GPU들과 CPU들을 또 연결을 시켜줘서 슈퍼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칩넷 패키징 기술입니다. 아주 반도체가 AI를 만나서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전기도 엄청나게 먹고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칩넷 자세히 알아볼까요? 칩넷, 칩렛, 칩렛, 아웃렛, 칩렛, 뭐 이런 거죠. 정의, 시스템 기능을 여러 개의 작은 모듈형 칩, 레고 방식이죠. 레고 방식, 레고 방식, 모듈형이라는 거죠. 레고 방식으로 모듈형으로 만든다고 칩렛. 분리하여 분리 개별적으로 제조한 후 각각의 벤더들이 있겠죠. 어디서 제조하든 간에 어쨌든 기능별로 작은 모듈형 시스템 기능별로 여러 개의 모듈 형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제조한 후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 이게 중요한 거죠.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 TSMC가 잘하죠. 이거 패키징 세계적으로 패키징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요즘엔 또 패키징만 잘해도 또 뭔가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완성된 칩처럼 작동하도록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따로 모듈형으로 칩을 만들어서 레고처럼 딱딱딱딱 조립해서 패키징 하는 거죠. 하나의 완성된 칩처럼 작동하도록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이종 집적,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의 반대말이죠. 호모지니어스는 균등한, 뭐 메모리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아주 비슷한 구조로 메모리 칩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칩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듈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 이종 집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들어갑니다. 특징, 모듈성의 유연, 모듈성 및 유연성,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다.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칩넷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할 수 있다. 맞춤형 설계가 용이하고 이 기능 단위로 칩넷 단위로 맞춤형 설계가 용이하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엣지단에 최적화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존재하는 그런 성능 좋은 칩넷들을 조합해서 덩치가 크든 뭐 전기를 많이 먹든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의 그런 패키지로 만들어서 성능 위주로 가는 거죠. 얘들은 모듈성 및 유용성, 비용 효율성 및 수율 향상, 비용 효율성 및 수율 향상.
비용. 예. 만약에 이걸 만약에 일일이 하나하나 그 기능을 다 하나의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칩에다가 다 넣는 그런 방식으로 SoC 방식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예,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제조 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성능을 극한치로 뽑아내야 될 때, 그런 슈퍼칩, AI 슈퍼칩 같은 걸 만들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칩 안에다가 미리 설계한 걸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면 이 칩, 칩 원칩 하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작은 칩 단위로 떻게 보면 각각의 노하우가 있는 회사에서 칩 하나를 칩넷을 만들어. 그럼 그걸 가지고 패키징을 엄청 잘하는 회사, TSMC 같은 데에서 아니 삼성 같은 데에서 딱 조립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용 효율성과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일 칩보다 작은 칩넷을 나누어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나누어서 제조해서 대형 단일 칩보다 작은 칩넷으로 나누어 제조함으로써 수율, 결함이 없는 칩 비율이 높아진다. 최소한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나오는 그 칩넷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모여지겠죠.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실 각각의 칩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와 또 중요한 그 칩들을 사올 수 있는 그런 돈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패키징 방식이 되겠죠. 만약에 빅테크 중에서 만약에 돈이 많은 뭐 메타라든지 애플 이런 쪽에 현재 돈은 많아. 하지만 반도체 복잡한 AI 슈퍼칩을 만들 능력은 없어. 하지만 내 건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딱딱 속속 골라서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위 칩들을 골라서 패키징을 맡겨버리는 거죠. TSMC한테. 그러면서 이건 우리 브랜드다. 뭐 애플의 뭐 M5 브랜드다. 아니면 뭐 메타의 뭐 메타의 또 MX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성능 최적화된 공정 활용. 각 칩넷의 특정 기능. 예를 들어 CPU, 메모리, I/O, GPU, NPU 뭐 다 들어가겠죠. 또 특정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각 칩넷을 특정 기능에 가장 적합한 제조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각각의 그런 칩넷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칩넷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능을 보장을 해주니까요. 단점, 여러 칩들 간의 통신, 이렇게 만약에 칩넷 방식의 이런 된다면 이런 서로 통신을 해야 되겠죠. 통신. HBM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서로 또 그 GPU하고 CPU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메모리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그 통신을 위한 고도화 패키징 기술과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 인터커넥터 엔비디아의 NVLink가 있죠. CPU, GPU 간의 빠른 통신을 위한 NVLink 표준 UCIe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이로 인해 패키징 비용이 증가하거나 인터페이스 복잡성을 발생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주 덩치가 커지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도가 높아지겠죠. 단순한 칩 하나보다는 이런 큰, 예, 이렇게 다양하게 패키징하는, 예, 통신, 예, 통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만약에 뭉쳐 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런 칩들 간에도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고, 여기 또 보드에도 또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드. 어,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인터페이스의 복잡성과 패키징 비용, 예,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차이점 들어가기 전에 칩넷의 그런 또 영상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칩넷의 이미지, 칩넷의 이미지, 반도체 패키징 칩넷. 예. 반도체 패키징 칩넷 이미지. 예, 이 그림 좋네요. 인터포즈라고 하네. 인터포즈 패키징이 있으면 인터포즈가 있고, 거기 거의 딱딱딱 예,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AI 가속, 메모리, 3D 메모리 HBM이 되겠고, FPGA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 예, CPU, GPU, 예, 뭐 I/O 인풋 아웃풋, 예, 개념적으로 잘, 예, 설명된 그림이네요. 예. 칩넷 AMD, 엔비디아도 밀고 있는 반도체 기술 칩넷. 예. 그냥 그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SoC나 칩넷이나 뭐 차이를 잘 모르지만 제조 과정이 다른 거죠. 제조 과정이 다릅니다. 예. 칩넷 AI 붐에 따른 GPU 풍기로 칩넷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칩넷, 예, 요 그림을 하겠습니다. 칩넷, 이런 하나의 그런 패키징으로 칩들을 결합을 합니다. 예. 제가 말했던 GB200 한번 볼까요? GB200, B200, 예, AI 칩 B200, 예, GB200, 예, 엔비디아 GB200 기술 결합 7월 내 해결. 예. 만들기 어려운 거죠. 예. 블랙웰. 예, 이건 GPU 두 개의 CPU 하나가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적당한 게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칩넷 이거 뭐야? 기계공학과 출신이 제패한 AI 반도체 제국. 예, 이런 패키징 하기 위해서는 그 고도화된 기계공학적인 그런 예, 패키징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문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계공학과는 예, 범위가 넓어요. 이런 전기 전자 쪽 제조를 하게 하는 그런 기계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기계들이죠. 예, 복잡한 기계들에 의해서 패키징 이루어지고 예. 거기에 전기전자적인 그런 재료 그리고 회로 같은 게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첨단 AI 슈퍼칩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뭐지? 엔비디아 GB200 예, GB200 그러면 GB200의 스펙 예, 전체 시스템은 컴퓨팅 트레이와 위치 트레이를 스위치 트레이로 구성이 됩니다. 예, 각 컴퓨터 트레이에 GB200 하위 시스템 4개 총 여기 GB 그레이스 CPU 하나에 블랙웰 CPU 2개 이게 GB200의 그런 구성이네요. 예, 맞네. GB200 이게 하나의 렉 안에 막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요게 그레이스 CPU 요게 B200 B200 B200의 GPU 부분과 이런 HBM 부분이 서로 칩넷 방식으로 결합이 되고 또 여기 그레이스 CPU하고 또 이런 메모리들 이렇게 아주 패키징의 끝판왕들입니다. 이거 뭐지? NVL72 이거 뭐야? 18개의 컴퓨팅 트레이, 스위칭 트레이 지원하는 72개 완전히 상호 연결된 블랙웰 칩으로 NVL72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블랙웰 칩 GB200은 어쨌든 큰 이런 GPU와
CPU의 그런 패키징이 한 이렇게 마더보드라 그러나요? 마더보드에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이런 칩들이 그런 칩넷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예. 일단 요걸 한번 예. 가져와 보고 예. 이건 지워버리고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GB200 엔비디아의 AI 슈퍼칩입니다. 엔비디아 AI 음, 음. 엔비디아 AI 슈퍼칩 GB200의 모습 모양을 보는데요. 여기가 B200 GPU고 여기가 그레이스 CPU, 예, ARM 기반의 그레이스 CPU, 그레이스 CPU, CPU, 예, GB200, 얘는 GB200은 GPU, GPU 여기겠죠. 요거 HBM, 여기 아니면 여기 안에 있을 텐데, 요건 것 같아요. 요거는 LPDDR, 예, 로 파워 DDR 5S인가요? 하여튼 되게 빠른 예, 그런 LPDDR입니다. 5. 그래서 이런 하나의 칩들이 어떻게 보면 이 패키징 되는 거죠. 패키징 되는 건데 예, 또 여기 안에도 이런 패키징이 되는 거고 각각 독립적으로 HBM을 만들고 그리고 GPU로 만들고 뭐 다양한 또 이런 예, 주변에 예,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패키징 기술이 각각의 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예, 칩넷 예, 그런 방식들이 예, 적용되어집니다. 예. 패키지는 예, 이런 단독 칩들이 예, 얹혀지는 거네요. 예. GB200에 대해서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GB200 확인을 할 게 좀 있어가지고 GB 엔비디아 GB200 GB200하고 칩넷 예, 칩넷 패키징
엔비디아 GB200 슈퍼칩은 TSMC의 CWSL 칩 on 와이퍼 on substrate local silicon interconnect 기술을 활용한 칩넷 패키징으로 두 개의 블랙웰 GPU와 하나의 그레이스 CPU를 연결합니다. 예, 예. 4나노급 TSMC 4나노급이네요. 아, TSMC 4나노급.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SMC 4나노급 패키징. 아, 4나노급은 블랙웰 GPU 칩넷은 블랙웰 GPU 칩넷은 TSMC 4나노급. 아, 예, GPU가 예, 칩넷이고 또 그 칩넷 한 걸 또 칩넷 하는 거네. 아, 그러네. 여러 단계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네요. 칩넷 한 걸 또 칩넷 한 거네. 예. 아니면 전체가 칩넷인가? 아, 멀티 모듈. 멀티 칩 모듈 방식이다. 예. DB200은 단일 칩이 아닌 여러 개의 칩넷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한 멀티 칩 모듈 방식이다. 예. 멀티 칩 모듈 방식이다. MCM. 예. 여기서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 블랙웰 GPU 칩넷은 블랙웰 GPU 자체도 칩넷이네요. TSMC의 4나노급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각각의 업계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GPU 칩넷을 합쳐 총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와, 장난 아니네. 고속 인터커넥트 NV링크도 활용하고 HBM3E 메모리를 쓰고 액체 냉각, 액침 냉각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일단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는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GB AI 슈퍼칩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B200 AI 슈퍼칩은 TSMC의 COWS-L Chip on Wafer on Substrate Local Silicon Interconnect 기술을 활용한 칩넷 패키징으로 두 개의 블랙웰 GPU와 하나의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블랙웰 B200 이렇게 칩넷 방식으로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아마도 원칩보다는 패키징을 아주 빠른 그런 인터커넥트 이런 사이에 통신들이 있겠죠. GPU 간의 통신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도 통신할 거고 이런 통신을 NV링크 뭐 그런 걸 활용하겠죠. 호호. 이렇게 해서
칩넷 이미지까지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희한한 게 얘네들이 칩넷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이 또 B200도 칩넷 방식에 각각의 칩을 따로 HBM은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SK 하이닉스 만들고 여기 GPU 코어 부분은 엔비디아에서 설계해서 TSMC에서 만들었어. 나중에 이렇게 칩넷 방식으로 HBM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합된 또 하나의 이런 칩, B200 GPU 칩, 또 그레이스 칩을 또 칩넷 방식으로 또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음, 이런 것들이 또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한 4개 정도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렉을 또 연결하고 렉이 또 쌓여서 이런 또 큰 그 서버가 되는 거고. 아,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 성능은 그 대신 완빵. 전기 많이 먹고 열 많이 나고 성능은 엄청 좋고, 이게 AI 서버 단에 쓰이는 그런 하드웨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전 세계의 데이터의 학습과 빅데이터의 학습과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요 차이점 요약,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 30. 칩넷 방식과 SoC 방식의 주요 차이점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SoC와 칩넷. 설계 방식, 단일 실리콘 다이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다. 단일, 중요합니다. 통합한다. 그리고 기능별로 분리된 칩넷을 이거죠. 칩을 결합한다. 기능별로 분리된 작은 칩을 결합한다. 제조 공정, 단일 공정 기술로 사용된다. 처음 설계해서 그걸 가지고 쭉 단일 공정으로 가는 거죠. 단일 공정으로 가는 거고. 각 칩넷에 최적화된 개별 공정이 사용 가능하다. 각각의 칩넷에 그런 제조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 제조하는 회사가 개별적인 공정을 사용합니다. 유연성 및 확장성 상대적으로 낮음. 단일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 설계하면 그대로 끝까지 쭉 가야 됩니다. 다른 뭐 이렇게 뭐 설계 변경이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최적화거든요. 성능 최적화를 그리고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유연성 및 확장성이 낮습니다. 여기는 모듈형으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 확장성이 좋습니다. 비용과 수율, 대형 칩에서 수율 문제 발생 가능합니다. 이 하나의 원칩이 커지게 되면
수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칩넷으로 여러 개를 모여서 패키징, 고도화된 패키징을 쓰기 때문에 수율이 향상이 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 효율적 어떻게 보면 많이 대량으로 이런 칩넷을 구입하고 했을 때 상당히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주요 분야 모바일 기기, 인베디드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 AI, 서버, 서버에 들어가는 슈퍼칩, 고성능 컴퓨팅,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의 뭐 채굴 수준의 그런 사용률을 보이고 전기세는 뭐 AI 센터 하나가 뭐 울산의 그 하나 도시 도시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그 전기세를 쓴다고 하죠. 그만큼 전기세를 써가며 성능을 끌어올리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칩넷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결론적으로 SOC는 완벽한 통합과 전력 효율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통합과 전력 효율. 칩넷은 모듈화, 유연성, 비용 효율성 이런 성능을 가져가면서 비용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통해 단일 칩의 한계를 뭔가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차세대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두 기술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하이브리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칩넷과 SO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칩넷은 레고 방식, SOC는 원칩 방식 이렇게 분리가 되고 레고 방식이니까 패키징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칩 방식이니까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특징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칩넷과 SOC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흥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엉클존 세컨 아트 TV, 엉클존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